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지난 11일 시민들 앞에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종합재가센터가 설치되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역할을 백미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시민과 함께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진우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종합재가센터 설치와 운영,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과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이 있습니다.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등 각종 지역 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시설로 앞으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 분야에서는 2020년부터 신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차별 5개씩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결국은 국가가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이런 시대적 방향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만 그동안 민간에서 해왔던 그런 또 역할과 또 헌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함께 발전해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사자 직접 고용과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전 세계인에게 환희와 감동을 주었던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벌써 1주년을 맞았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개최 1주년 기념식이 지난 8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된 열정, 평화와 번영으로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기관 단체장과 신희현 선수 등 패럴림픽 참가 선수,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패럴림픽 선수들의 훈련 모습과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폐막식 장면, 그리고 메달을 획득하는 감동의 순간들을 보여주어 다시 한번 모두에게 추억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2019 자립생활 컨퍼런스가 탈시설을 주제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총연합회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2019 자립생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12회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는 탈시설 선택과 통제, 커뮤니티 리빙을 위한 사람 중심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현재 복지 영역의 핵심 이슈인 커뮤니티 케어를 사람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탈시설 지원 성과를 알리고 전장애 유형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역할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1일차인 6일에는 2019 자립생활 대상 시상식과 교류 행사를 가졌으며 2일차인 7일에는 장애인 정책 4개 분과로 소분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가 적절한 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사례 관리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복 처방이나 약물 과다 등을 방지함으로써 1년 만에 208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절감하는 등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졸중으로 오른쪽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심씨 할아버지. 방 한편엔 늘 약봉지가 쌓여 있고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갈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생활이 달라진 건 의료급여 관리사를 만난 후부터입니다. 왼쪽 다리를 힘을 키우셔야 되니까 왼쪽 다리도 이렇게 가능한 거는 운동을 하시는 게 근육에 힘을 조금이라도 덜 빠지게 하는 거고. 홀로 지내는 할아버지를 위해 요양보호 서비스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서비스 센터를 연결했습니다. 하루 걸러 병원 문턱이 닳도록 찾던 할아버지는 이젠 한 달에 2번 정도만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한 번만 가도 될 병원을 정말 이제 좀 돈이 적게 나간다는 이유로 너무 과도하게 이용하고 계신데 본인들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중복 처방이나 약물 과다, 의료 쇼핑 등을 방지함으로써 1년에 208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절감했습니다. 금년에도 의료급여 과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실시, 도민들이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사례관리 컨설팅과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3월 8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를 맞아 전남 순천시가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권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8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여성의 날을 맞아 시의 여성 지도자들을 초청해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의 날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됐으며 순천시는 여성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안심부인 택배 보관함 순천 나들이 안심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순천시에는 2010년 2월 28일 바로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1회 순천 여성대회가 열렸고요. 올해 10년차 열렸는데 정말로 차별 없는 세상, 행복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히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날은 여성 선언문 낭독과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동영상 시청, 플래시몹 등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의 정신을 되새기며 가두행진과 더불어 난타, 통기타 공연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순천시가 대표적인 성평등 도시로 거듭나길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이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바꾸는 매입형 유치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전남 여수시의 매입형 유치원에 박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 사립유치원 중 170곳이 폐원했거나 폐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서는 대기번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여수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하고 기부 체납과 장기 임차를 통해 건립한 시립 어린이집 시설 이용을 홍보하는 개원식을 지난 7일 여서동에서 개최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로서 정부 관리 아래 국가 지원 예산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 질 높은 보육교육을 받는다는 것과 저렴한 원비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으며 그만큼 학부모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인력 부족하다는 말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을 마음 놓고 낳고 잘 키우는 이런 환경이 된다면은 극복이 될 텐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선은 세계 어린이집처럼 앞으로 이제 공립으로 자꾸 전환해 가는, 그래서 목표 40% 달성하는 것 반드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와 시도의원과 함께 개원식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은 편판을 제막하고 시설을 직접 살폈으며 학부모들을 만나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기도 하는 등 어린이집 개원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아동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건립되는 여수시립 어린이집이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보육 환경으로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순천시가 생태 환경과 경제 성장을 논의하는 지속 가능한 포럼을 지난 7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진성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초청해 시민들과 전문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2019년 순천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순천 지속가능발전 포럼은 포용과 혁신을 위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주제로 시민과 순천시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토론하며 생태환경과 경제성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순천시는 포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협치 방안을 마련해 지역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층 따뜻해진 날씨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봄이 빨리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전남 광양이 제21회 광양 매화축제로 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유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다안면 매화마을에서는 지난 8일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열리는 대표 봄꽃축제인 제21회 광양 매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광양 매화축제는 매해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축제로 올해는 개화 시기가 빨라 개막이 일주일 앞당겼으며 새하얀 눈꽃 같은 활짝 핀 매화가 가득한 섬진강변 매화마을을 중심으로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 사진 찍는 친구들과 함께 광양 매화마을에 왔는데요. 다른 해보다 매화도 빨리 개화를 했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봄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 이 마을에 온 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전라도는요, 흔히들 우리 부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식도 맛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요. 풍성하게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이번 축제는 매화꽃 천국, 여기는 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광양만의 독특한 맛과 멋스러움을 더한 차와 유내매의 만남과 매실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매실 음식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아름다운 섬진강 물길 따라서 정말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많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이 아름다운 섬진강과 매화꽃 축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서 2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게 과장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섬진강 변에서 함께하는 광양 매화 축제 그리고 영원함 화합 행사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에는 나누고 베풀었던 지역복지에 기여하는 악양 평상리 최참반대, 화계 쌍계사 등 하루 안에 볼 수 있는 유명 관광명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 광양을 찾은 많은 여행객과 관광객들의 발길로 북적입니다. 하늘 아래 열린 첫 봄꽃, 만개한 꽃들의 향연 속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웃음꽃이 피어나 태동의 도시인 광양의 매력을 한껏 누리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가 전북 협회장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에서 전북 협회장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인식 증진으로 장애 없는 대한민국 구현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의족과 의수 제작을 선도적으로 이끌며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장애인 고용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백미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국가대표 스노우보드 최성민 선수가 스포츠 의족을 차고 눈 위에서 활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 선수가 의족을 차고 스노우보드를 즐기다가 국가대표로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최초로 의족 개발에 성공한 서울이지 제품 덕분입니다. 1947년에 시작한 서울이지는 국내 대표적인 장애인 보장구 전문 제작업체입니다. 국외 의존도가 높았던 의수족을 국내에서 생산해 의수족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준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의지는 기술혁신형 선도주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의족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방 안에 있는 장애인들을 밖으로 이렇게 불러내고자 해서 그런 영상이 보이면은 장애인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겠다 이런 차원에서 스포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당뇨나 신경질환으로 절단되신 분들은 지속적인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예방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지에서는 당사자에게 더 잘 맞게 1:1 맞춤형인 커스텀 라이너 방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제작을 한 후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한 선동윤 대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분양 의수는 의수, 또 의족은 의족. 이제 그쪽에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또 한 번 저희한테 제작을 의뢰하셨던 분들은
또 다른 새로운 의족을 제작하기 전까지는 일체 저희가 환자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는 무료로 AS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어떤 좀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회사 성장에는 직원들의 도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서울의지 사원 중 20명은 장애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품을 장애인들이 직접 사용해 봄으로써 기술적인 조언을 하고 직접 제품도 개발합니다. 제가 그런 그 의족 자체를 착용하고 있어서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게 회사가 있고 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지보족 이런 제작하는 기사로서 뭐 이름을 많이 이렇게 알리고 또 고객님들이 이제는 여러 이제 이야기나 이런 걸 듣고 이렇게 와서 직접 이렇게 어떤 기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 더 나은 보장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서울의지.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모범적인 회사로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수학 교수가 수업 중에 학생의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학생 아빠 웨인 헤이어는 딸을 돌봐줄 베이비시터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수업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네이선 알렉산더 교수가 이 사정을 듣고는 50분 동안 아이를 안고 수업을 진행해 아기 아빠가 중요한 내용을 필기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알렉산더 교수는 대학생 아빠 헤이어가 전에도 아이를 돌보려고 수업 도중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이를 수업에 데려오면 돌봐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N 인터뷰에서 그는 헤이어 학생은 투잡을 뛰고 있고 또 학교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이면서 부모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이 사진은 비싸지 않은 보육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킨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급속하게 퍼지면서 알렉산더 교수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고 또 매입형 유치원이 문을 여는 등 공공복지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고 사립유치원 비리 발생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 마련이 아니라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처럼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